올해도 청약에 계속 도전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실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자신있게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청약에 계속 도전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실 건가요? 오늘 이 고민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약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가요? 몇 년째 청약에 도전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그동안 수십 번 또 수백 번씩 청약에 도전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청약에 당첨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사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신중파, 네, 신중파이거나 아니면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올해도 이제 이런 고민이 시작되셨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나에게 만든 전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친한 언니랑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이분은 신혼부부고 아기도 있어요. 아기가 4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계속 전세 오래 살았죠. 아기가 4살이니까 결혼하고 지금 한 6년 된 것 같은데 이 6년 동안 계속 전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에 청약을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뭐 돈은 약간 부족하고 또 어영부영 하다가 가격이 막 오르네 이러고 있다가 잠깐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더 내릴 거야 고점이야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연진아 나 어떡하니? 나 이제 어떡하면 좋니? 집값이 이렇게 됐다. 청약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거니? 근데 지금 집을 사기는 좀 무섭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잘 모르겠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청약에 도전하실 분들은 청약에 도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요,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이 청약에 당첨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로또잖아요.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죠.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정말 전생에 무슨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이 아니더라도 또 인천, 경기, 뭐 지방이라도 로또 한 2, 3, 4등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사실 분양을 받으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 가격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새 아파트가 됐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의 좋은 점은 뭐예요? 깨끗하죠. 그리고 주차장 넓죠. 애들 키우기 좋죠. 또 안에 인프라 좋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입주 시점이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붙고 너무 좋습니다. 깨끗한 집에 살아 아니면 또 프리미엄도 붙어 가격도 올라. 사실 청약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문제예요? 청약에 당첨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요? 이 청약에 당첨될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무주택을 유지하면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저도 사실 집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이 전세나 월세에 살았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20대였고 사실 저는 뭐 어디든 제가 뭐 편하게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기가 있거나 이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아이 학교도 있고 또 아니면 직장인 출퇴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전세나 월세로 계속 이동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세 물량이 없거나 전세값이 막 급등하고 치솟으면 정말 이거 고통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청약이 되기 전까지는 전 세대주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청약이 안 되잖아요. 되면 좋겠는데. 아니, 이러신 분들 있어요. 청약 맹신론자는 나 진짜 청약만 되면 진짜 모든 걸 다 하고, 나 그때만 기다릴 거야. 근데 안 되면 기간을 정하셔야죠. 내가 언제까지 청약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걸 마음속으로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기준은요, 앞으로 나올 물량이 얼만큼 될까?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올해 분양 물량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은 아니고요. 경기 외곽, 그 주변들, 수도권, 지방에 물량이요, 작년보다 엄청 많이 풀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좀 잘 모르겠어요.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물량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또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내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 청약 언제까지 할 거야? 라는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집값의 급등기를 맞이했고 그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대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그 무주택자의 포지셔닝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신중한, 그리고 어쩌면 대출받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또 리스크가 있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마련해서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랜 B, 구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청약이 안 될 경우에 내가 만약에 정말 안 돼, 10년 동안도 안 돼,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안 될 때 내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있는가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대출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내 자금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집에 집을 사겠다, 가격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하겠다를 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대단지 아파트, 뭐 1000세대 이상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브랜드 아파트, 레미안, 뭐 더샵, 아니면 힐스테이트, 뭐 이편한 세상, 뭐 이런 또 하이엔드 브랜드는 더 좋죠.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학군이 받쳐주는 곳, 그리고 인프라가 좋은 곳, 서울 도심안에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럼 거기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 눈을 낮춰야죠. 내가 직주근접 난 절대 포기 못해. 나는 직장이 강남, 여의도, 광화문인데 나는 여기서 30분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도저히, 이러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금 사정이 맞지 않으면 눈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눈을 낮춰서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살다가 다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 옮겨 다니는 거 생각보다 고통스러워요. 특히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7월,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올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가 있지 분명히 올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세나 월세에 살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는 것과 또 월세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들이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들은 손해보는 장사 절대로 하지 않아요. 집주인들은 이 세금을 전세나 월세에게 전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을 마련을 하면 그거로부터,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마련을 하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면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 주거의 안정성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편리한 주거 안정성을 가져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원금 부담, 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은 있는데요. 그래서 입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내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요, 저는 솔직히 제 지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집 사라고 했어요. 계속 집 사세요. 지금이에요. 사세요. 조정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사실 지금 청약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집 사서 차라리 구축 아파트를 사서 2년 실거주하고 비과세 받고 팔고 갈아타기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경기도에 집을 샀더라도 인서울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라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 물량이 좀 늘어날 거고 또 약간 경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청약에 나는 꼭 돼야 되겠다. 난 청약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있다. 라고 하면 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양한 곳에, 여러 곳에 넣고 청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줍줍 물량, 무순위 계약에 대한 청약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추첨제에 대한 물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인 가구나 이제 소형 가구들에게는 소형 평형,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대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청약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청약을 도전을 하시지만 플랜 B, 구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전세를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서울에 여의도 마포 이런데 실수요자 받쳐주는데 주요 입지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 집 사는 게 맞죠. 거기는 매매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애매한 지역, 아니면 요곳은 조금 물량이 많이 나와서 올해 내년에 후반에 약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청약을 좀 길게 잡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전세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미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청약 당첨되시길 저도 간절히 바라보고요. 올해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 청약 전략 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제일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지만 실행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중한 판단을 하되 내가 실행할 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하는 게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부미녀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